네, 자, 고용지표가 이번 주에 줄줄이 소세지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앞으로 이제 실업률까지 이제 가는 그 여정 동안에 자, 어떠한 지표들이 좀 나올지 저희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 셧다운 이야기들도 있고, 또는 지금 아주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라는 그러한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지표도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자, 이 이야기 아주 깊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좀 괜찮았고요. 자, 뭐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의 너 해고야 라는 SNS 뭐 그것까지 좀 올리면서 그렇죠.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AI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뭐 그러한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뭐 그러한 것들 천진난만하죠. 천진난만하다. 아주 순화돼서 표현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표님은 좀 오히려 지금 주시해야 되는가? 네. 뭐 이 부분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디 봐야 될까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게 예. 결국은 이번 주에 고용 지표 열심히 봐야 된다. 사실 그거는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꾸준히 해주기를 그렇죠. 바라는 거고 예. 시장에서는 최근의 수치들을 보고 물가 수준 보고는 그러니까 이 10월 달 말에는 할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거에 대해서는 확률이 빠르게 좀 내려가 있습니다. 12월 달. 12월 거는 그거는 원래는 뭐 늘 양쪽 다 90% 가까웠다가 12월 거는 가장 어제가 60% 많이 늘었으니까 맞아요. 이제 좀 자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실 텐데 사실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그 도이치뱅크의 차트는 금리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변동성이 중요하다. 주가는 오히려 변동성에 반응을 하지 금리의 레벨.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몇 번 인하하는 거는 그 수준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낮아지는 수준. 그렇죠. 그 수준보다는 금리의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인데요. 네네. 왼쪽에 보시면은 오렌지색. 이게 이제 S&P 500인데 동일 가중입니다. 이퀄 웨이트. 그리고 그다음에 짙은 파란색 선이 미국 국채 변동성 지수. 우리가 주식은 빅스가 있으면 채권에는 국채에는 무브 지수에서 무브가 뭐의 약자인지는 혹시 어떤 거예요? 무브 MOV의 이게 약자가 뭐냐면 메릴 린치 옵션 볼러티리티 에스티메이트. 이게 메릴 린치에서 만들었나 보네요. 1990년대 중반쯤인가부터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무브 지수를 뒤집어 놓은 거 역축하고 S&P 500 동일 가중 지수하고의 코릴레이션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역축이니까 마이너스 78이죠. 거의 반대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네요. 근데 우리가 보면 빅스라는 거는 변동성을 봤듯이 채권 금리의 변동성에 대한 지수가 그러니까 금리의 빅스가 무브 지수거든요. 결국은 절대 레벨보다는 우리가 변동성을 봐야 되는데 최근의 변동성은 역대급으로 지금 상당히 좀 역대급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전에 바닥까지는 안 내려왔어도 그 이후에 급등했다가 그 중간 언저리에서 지금 최근 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변화에 대해서 변동성이 안 흔들리는 상당히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변동성이 여기서 만약에 뭐 발생이 된다면 주가가 조금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많이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금리가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거기에 주가가 훨씬 더 반응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뭘 좀 봐야 될까? 최근에 변동지수가 이렇게 낮아진 거는 혹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국채 금리보다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5년짜리 금리가 더 낮아요.
아, 그래요? 지금 역전됐습니다. 아, 그래요? 프랑스도 역전됐는데 예. 미국도 지금 역전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최상위권 기업들의 더 안정성이 신용도가 국가를 앞서가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이게 뭔가 뒤집어져서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사실은 이게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근데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만약 이러한 상황을 혹시 대표님 많이 보셨었어요? 못 봤죠. 왜냐면 국가는 사실은 발권력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세금을 여차하면은 세금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세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해외에서도 걷고 내에서도 걷고 예. 그냥 세금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채가 웬만한 기업보다 금리가 낮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대에서 그것이 역전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럼 그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라고? 부채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그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그냥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7조 달러잖아요. 네네네, 지금 맞아요. 역대 최고급. 예, 제가 전에도 보였지만 GDP 대비 지금 그 부채, 정부 부채 비율이 과거 그 2차 세계대전이 가장 높은 수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잘 없는 거죠. 차라리 기업이 낫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 정부 만약에 진짜로 이게 흔들리면 그럼 이렇지만 멱살 잡아갖고 기업들한테 세금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전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은 또 하나의 사실은 이례적인 게 뭐냐면 신용 스프레드.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이제 국채의 그러한 이제 레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보통은 과거에는 뭔가 변동성이 심해지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측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예, 하이힐드의 이제 그런 이제 그 소위 투자 가능한 거에 비해서 저기 투기 등급 사이의 그 스프레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거꾸로 뒤집어놨어요. 역축입니다. 맨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건 역대급으로 지난 한 25년, 30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 2.5%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신용 스프레드가. 그런데 보통 이것이 뭐하고 거의 같이 움직였냐면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하고 보시면 검정색 거의 같이 움직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서로 좀 따로 놀기 시작했다. 이게 좀 이제 이게 뭐랄까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의 지금 트라이컬러 같은 소위 그 서프라임 그 오토론 하는 회사가 갑자기 그냥 파산 신청하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이 크레딧 마켓이 이 원래 여기가 사실은 워닝 사인을 줘야 되는 데인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약간 상황 뭐 이런 일들이 좀 같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 일단 이렇게 계속 하향 안정화돼 있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도 이제 크레딧 마켓에서 신용 스프레드가 좀 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할 때가 우려할 수 있는 우려해야 되는 그러면 그게 이제 무부지수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는 이제 이러한 뭐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뭐 신용 스프레드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뭔가 과거에 우리가 레거시적으로 지켜봤었던 많은 데이터들이 코로나 이후 와가지고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많은 뭐 경기 침체부터 많은 예상을 했었고 금리 인하 시기가 어땠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이 저는 코로나 이후로 좀 잦아졌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만약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우리 핵심적인 데이터는 이건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되지만 과거에 여러 정말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과거와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그런 것들을 혹시 직접 많이 보셨나요? 뭐 많죠.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시장에서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해 갖고 자금을 가져갔다면 그 마켓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지금 3호 그러니까 소위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막투 마켓이 안 돼 갖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최대의 지금 문제. 약간 우리가 지금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어제 오늘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그 3호 크레딧의
그 연도별 지금 소위 소위 말하는 파산율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데가 망하는 경우 그 비율이 지금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020년도가 당연히 높았을 거잖아요. 그 이후로 내려왔다가 작년 올해 올라가서 2020년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벌써.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을 버티다가 지금 뭐 금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이것저것 너무나 높은 금리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건가요, 최근에? 터지기는 시작하는데 이게 신용 스프레드에는 당장 안 나타나는 거죠. 있는 거고. 다만 그쪽에 파산 그 비율에는 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상에 이제 돈 빌리는 방식들이 좀 바뀌면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 지표로는 안 잡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지금은 약간은 일화적인 수치긴 하지만 열심히 그런 사모 크레딧, 보통 그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찾으시면 좀 기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쪽의 연체율이니 파산율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우리가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미국 주식은 뭐 금리 수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국채 변동성에 대해서도 같이 또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뭐 체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 지수 이게 뭐 사실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것도 많이 발표를 하는데 좀 갑자기 깡충 뛰어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거 경제가 너 워낙 강한 거 아니야? 뭐 지금 뭐 어제 GDP도 사실상 지난주에 큰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소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 1차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이 차트가 아마 왼쪽 지금 차트가 가장 이제 미국에서는 월가나 이런 데서는 트윗에서는 그러니까 핀 트윗이라고 하죠. 파이낸셜 트윗에서 많이 회자되는 차트입니다. 뭐냐면 그 사이 연초 이후에 약달러가 가장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답답했던 일인데 이제 혹시 강달러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만들어주는 차트인데 보시면 붉은색 선이 그러니까 그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입니다. 아시겠지만 소위 시장에서 예측하는 마치 기업의 이익 대비 더 잘 나오면은 컨센서스 대비 더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 나쁘면 샤히듯이 경제 서프라이즈도 예상치 대비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인라인이었지만 PCE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다면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차트가 위로 올라가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붉은색 선이 위로 강하게 좀 튀어오르고 있죠. 원래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사실은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의외로 괜찮은 숫자들이 발표되니까 서프라이즈가 위로 튀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시차를 두거나 유사하게 달러 지수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더라.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간 것만큼 달러 지수가 지금 못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다시 강달러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러한 지금 상관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차트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뭐 EPS 추정치나 앞으로 3분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특히나 이제 뭐 기술주들이나 뭐 과거 한 6월 달에 했던 것보다 최근 나왔던 여러 가지 EPS가 이거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뷰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는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서프라이즈 지수도 뭐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뭐 지금 최근에 뭐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4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데이터를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게 지금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를 상위 20%가 다 좌지우지하고 그 소비는 대부분 주가하고 연동돼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가가 잘 될 걸 보려고 소비를 봤는데 소비가 오히려 주가를 보고 있는 서로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과관계가 막 뒤죽박죽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분기, 3분기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2분기 수치가 좋아졌던 거는 그 안에 보면은 소위 이제 투자, 고정 투자들이 좀 많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었죠. 그게 이제 결국은 AI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잡히는 것이 이제 2분기 GDP를 좀 더 끌어올린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그 GDP now 3분기 지금 흐름이 이제 3.9 나오고 있는 거. 나왔어요. 그것의 그 대부분을 보면은 PC 이번에 소비가 사실은 많이 또 많이 올라와서 그것이 이제 3.9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이 소비 지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늘 끝까지 잘 나옵니다. 그래요? 너무나도 후행적인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소비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껐거든요. 미리미리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참 쉬워 보이지만 사람의 습성상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저도 이제 미국 주식에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가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이거 데이터도 어찌 보면 약간 좀 후행적이다 보니까 뭐 8월이 어땠다, 9월이 어땠다, 이제 좀 있으면 10월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미국인들의 댓글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데이터다 뭐 나왔다. 그러면 그 댓글을 보고 야 저거는 사기다 뭐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다 죽겠는데 저게 어떻게 지금 경기가 저렇게 서프라이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제가 이제 본 수많은 댓글 중에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이나 뭐 일부 중산층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 자체가 지금 워낙 안 좋은 걸로 저는 맞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들은 지금 경기가 다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너무 간극이 괴리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2대 8의 법칙 상위 20%가 이걸 다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정확히는 상위 10%가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사실은 나머지들이 지금 겨우겨우 끌려가더라도 상위 10%가 50%를 주가 상승하면은 톡톡 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실질적인 괴리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근에 가장 큰 미국에서 이게 이제 재밌는 현상 것 중에 하나가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50개의 주 중에 딱 일자리 하나, 그러니까 소위 고용지표를 선행지표로 한 군데로 봐요. 보통 고용지표는 선행보다는 후행에 좀 가까운데 선행지표로 딱 하나 봐라. 그럼 거기가 네바다주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제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바다주에는 뭔가 생산시설이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카지노. 놀러 가는 데죠. 놀러 가는 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생기면 뭔가를 즐기러 가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뭔가 기업들이 분위기 좋아지면 거기서 마이스 산업 해갖고 뭔가 무슨 컨퍼런스 이런 거 엄청 열리고 맞아요. 뭐 이런 거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주로 관광,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게임, 카지노, 맞아요. 그다음에 그쪽이 기업들의 컨퍼런스, 기업들의 뭐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 가면은 기업들이 뭐 하여튼 다양한 뭐 본인들이 우리 이렇게 지금 발전해놨다. 이런 뭐 플랫폼도 있다. 이러한 모델도 있다 해서 그런 행사가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부동산 건설 이것이 같이 연결돼 있고 마지막 하나 정도가 뭐냐면 세계 네 번째로 큰 금광 채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바다요? 네바다 안에 외곽 쪽에.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총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영향을 받으면 이쪽이 가장 빨리 일자리를 확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그널이 8월 달에 드디어 일자리가 신규 고용이 비농업 고용이 마이너스로 넘어가요. 드디어 마이너스로 터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적어도 지금 소위 재량 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수 소비는 내가 정말로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도 써야 되는데 재량 소비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허리띠를 적어도 80%가 줄이다 보니 이런 일이 좀 나타나고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경기 침체했을 때 경기 침체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사실은 지금 네바다주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심을 그러니까 이번은 다를 거야 할지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아서 카지노로 안 가는 건 아닐까요? 주식이 카지노 같아서 그러니까 코인을 하지 뭐 멀리 뭐 네바다까지 가겠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기가 또 뷔페가 상당히 유명하다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여유 계신 분은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뷔페를 즐기시러 네바다주에 라스베가스 저도 뭐 몇 번 네바다주 많이 갔었는데 알겠습니다. 네바다주가 또 이게 선행지표로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자 이러한 이제 꿀팁도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셧다운, 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님께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셧다운. 뭐 이번 셧다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과거에 이제 아까 한 5번, 1990년도부터 한 대여섯 번 거를 보여드렸는데 최근 거만. 제가 이거는 1970년대부터 20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셧다운인데 과거에 한 70년대까지 가야만 셧다운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악영향을 좀 줬었고 다 합쳐봐도 사실은 시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아무 영향 없었다. 중립이었다. 결국에는
뭐 약간 뭐 합의가 잘 안 되지만 결국엔 합의로 되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에 하나의 이벤트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호와 시그널이냐 노이즈냐 하면 노이즈에 가까운 거죠. 뭐 이렇게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최근까지 지금 폴리마켓에서 그 셧다운 확률은 72%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아까까지 좀 제가 체크를 해보면 그러면 상당히 높게 셔다운 확률을 보고 있고 트럼프가 또 최장기 셧다운에 또 좀 뭐랄까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35일이나. 근데 다만 좀 하나 걱정은 이번에도 잘 넘어갈 거라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걱정은 이번에 지금 하려는 게 소위 머스크를 시켜서 도지 해서 사실은 대량 감원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초기에. 소위 그 연방 공무원들 많이 잘라내려다가 중간에 맞아요. 한 2, 3개월 하다가 멈춰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셧다운을 하면 필수 인원만 일단 남고 나머지는 일단 집에 다 돌려보냈다가 이것이 마무리되면 되돌아와서 그때부터 일을 다시 하는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하는 사람도 무급으로 일합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필수 인원도 와서 무급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플랜은 백악관의 플랜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참에 그때 못했던 대량 해고를 이번에 한번 하자.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이게 지금 셧다운이 왜 합의 도출이 안 될까 이렇게 의문점을 좀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상원에서 사실은 아슬아슬하잖아요. 뭐. 한 명 앞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6표인가 7표 민주당에서 7표를 더 갖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그 오바마 케어에서 일부 지금 후퇴됐던 거를 되살려라. 그럼 우리 이거 해줄게. 지금 그거 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 이랬더니 이쪽 공화당 쪽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1.5조 달러 연간 적자 더 늘어나. 이 지금 그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어. 이제 이거 걸로 지금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것을 빌미로 혹시 저는 걱정이 이제 대량 해고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사실은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데이터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저 가장 최근에 18년도 12월 달에 하고 1월 달에 FOMC 했을 때 데이터 없이 했었습니다. 그때. 데이터 없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동결이라 상관은 없긴 했었지만 그때는 그래서 ADP 데이터 쓰고 뭐 그러니까 대체 데이터들 이용하고 했었는데 만약에 민주당하고 이것이 조금 길어지면 안 그래도 좀 사람 줄어서 데이터에 뭐 신뢰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들 하는데 데이터가 아예 안 나와버리면은 그 심지어는 아예 발표 뭐 분기 한번 하자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이참에 분기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도 같이 되고 있어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까지 늘 없었지만 트럼프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너무나도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연준 입장에서는 너가 뭐 너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셧다운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그런 명분을 만약에 연준한테 주면 트럼프가 그렇게 원하던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삐그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 셧다운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거는 뭐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긴 하지만 트럼프는 그 분기 실적도 반기 실적으로 바꾸자고 했죠. 하는 거 보면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물가 지표 이렇게 매달 나오는 거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말하면 고용 지표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고용이 안 좋은 거는 자기한테는 또 나쁜 얘기가 되니까 어차피 그냥 그 데이터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사실은 없고 그냥 금리나 가자. 그렇게. 사실은 트럼프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걸 더 원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 특히 채권 시장이. 그거를 우리가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대로 채권 시장과 금리가 따라가져 줄까? 지금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네, 그렇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좀 있겠지만 대표님께서는 지금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뭐 계속 경기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금리나 굳이 해야 돼?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약간의 뭐 일부 뭐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소폭이지만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첫 번째는 작년 9월에 금리 인하 이후의 움직임과 같다. 예. 작년에도 금리 인하 전에 10년물 금리가 빠졌다가 연말까지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예, 지금도 맞아,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예.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10년물 금리는 연준의 움직임보다는 미래 물가, 미래 물가에 기대 대해서. 물가 수준, 그게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돈을 잘 갚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 요 두 가지가 좀 더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 물가가 특히 지금 오늘은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지금 5년짜리 기준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 2.3% 이 물가를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하는 소비자들 대상 5년 이후 추가 5년간의 물가 지표는 3.6인가 3.7입니다. 아 그래요? 격차가 지금 거의 100bp, 90bp가 나요. 오. 그러니까 시장이 맞느냐, 소비자가 맞느냐의 이슈입니다. 예, 예. 근데 소비자가 그걸 계속 유지하면 시장도 따라가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사이의 갭, 그거 그만큼이 지금 스물스물 사실은 10년물, 그러니까 기대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결국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이슈들이 기간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거. 요 두 가지가 10년물, 30년물을 슬금슬금 위로 상승 압력을 주고 있는 오늘 작용하고 뭐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예, 같이 최근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정말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 뭐 노동지표 뭐 정부 셧다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에 또 저희 송정 대표님이 또 2부에도 또 출연하시니까요. 출연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네. 예. 네네. 되게 당황하셨습니다, 지금. 출연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렇게 당황하신 모습을 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송정은 대표님은 추석 끝나고 우리가 또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동안에 뭐 시장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 자, 그때 우리가 다 모아서 제가 송재훈 대표님과 함께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